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미래지원센터 스타터 영상팀입니다. 좀 자랑처럼 들리나요? 자랑은 아니고 준비된 자신감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름은 유재형이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그리고 경영학부 졸업했고요. 뭐 복수 전공은 따로 하지 않고 경영학부에서 들을 수 있는 경영학 전공 위주로만 이렇게 수강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은 은행업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직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금융 직무예요. 이제 시중은행들이 보통 보면은 디지털, IT, 일반 직무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일반 직무로 지원을 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영업을 많이 하고 싶었고, 왜냐면 기존 경험들이 카지노 딜러 보조 아르바이트라던가 아니면 용산 전자상가에서 판촉을 한다던가 그런 쪽에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보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영업 활동의 기회를 살리면서 전공 과목에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을 또 살리고 싶다라고 해서 봤을 때 금융업인 은행업 중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일반 직무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일반 직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보통 영업점에서 이제 고객님들을 응대하면서 업무를 보고요. 이 일반 직무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예금팀, 그다음에 기업팀, 종합상담팀 이렇게 나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금팀은 뭐 예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객님들 뭐 인터넷 뱅킹 등록을 해드린다던가 이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팀은 기업 전반에 필요한 업무들을 봐주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실행한다거나 이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종합상담팀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뭐 전세대출이나 그런 거를 받을 때 필요한 가계대출을 담당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반 직무라는 것은 그래서 다들 고객을 응대하고, 네, 그다음에 영업을 해야 하고, 네,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서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 전형, 그 다음에 면접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는 사람마다 조금 팁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합격 자소서 중에서도 모범 사례로 보이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을 베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했고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어필을 하고 그것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쉽게 읽히는지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것이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사소한 이야기를 부풀려서 쓰시지 않는 걸 추천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자기소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자기소개서 쓰는 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런 자기소개서는 꼭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량을 강조하고 싶으면 임팩트 있게 이런 역량이 있다 말을 하고, 그 근거나 경험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짧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구절절 늘어나봤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아니면 이것밖에 역량이 없나, 아니면 왜 이것만 자랑하지, 약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좀 다양한 역량이나 경험들을 간단하고 읽기 좋게 서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업들도 요즘에는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임직원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기보다 명확한 점수 채점표를 가지고 그 구조화된 면접 전형에 고득점을 하는 지원자들을 뽑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 면접관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구주와 면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준비했던 것은 우선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질문들에 대한 대답, 그리고 역량,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질문도 지원 동기 그리고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받았던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거는 첫 번째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뭐 군대에서 아니면 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제가 어떤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지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그 과정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 기간에 있어서 공백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점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경험, 뭐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지 않을 때는 자격증을 꼭 준비했던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나 직무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단순히 학점을 채우다기보다 제가 목표한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찾아서 수강하는 데 집중을 했고 특히 수강할 때도 단순히 학점만 나오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대외 어떤 기관에서 협력해서 공모에 참가할 수 있거나 이런 과목들을 주로 찾아서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토익 공부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토익은 딱 보통 주변에서 보면 이제 몇 점만 넘기면 된다 이런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 수치는 저는 넘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점수는 노력 대비 효율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면 그 점수에서 만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 경향이 지원자 수는 많은데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류 평가 자체에서 토익 점수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입사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토익 점수가 낮은 동기들은 서류에서부터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도 놓지 않고 꾸준히 하시되 너무 고득점을 위해 시간을 많이 쓰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격증이 많이 없는 편인데 은행권에서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 뭐 AFPK 이런 거 하나 정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은행 취업한 선배들을 통해서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추천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 중에서 경제경영 연합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동아리를 했던 이유는 아까도 제가 뭐 학점을 채우실 때 뭐 프로젝트나 공모전 참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활동도 이제 대외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대외 활동이 참 많아요. 뭐 창업을 진행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토론 대회를 참여할 수 있다던가 뭐 그런 프로젝트가 많은 동아리들이 실제로도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했고요. 인턴은 시청업센터에서 인턴 한 거, 네, 그건 있고요. 근데 실제로도 면접에서도 그렇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유학 생활을 했던 경험이나 운동 같은 거를 다양하게 많이 했던 경험 이런 거를 좀 특별하게 어필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어요. 막상 가보면 제가 이 기업에 맞게 자기소개서에 서류 전형에 입력했던 대로 면접에서도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원하시는 회사나 직무에 따라서 추천하는 교과목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저는 이제 은행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은행업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교과목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회계 재무 관련 과목은 기본적으로 들어두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시중은행 중에서 모든 시중은행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계 재무 관련 전공만 서류 전형에 적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회계 재무 관련 전공들을 많이 들어두시는 게 좋고 다른 과목보다도 해당 과목들의 전공 학점 점수를 잘 받아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교과목은요,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IT나 디지털에 관련된 과목들 필수적으로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해당 과목들을 들으시면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을 꼭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경영학부라서, 물론 이과에서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문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문과에서 경영학부를 졸업했다면 경영학적 소양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단순히 디지털 과목을 한두 과목 들었다고 해서 디지털 역량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들을 한두 가지라도 듣되 뭔가 남길 수 있는 기록을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게 몇 가지를 수강하지 않으시더라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들어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학기 때 빅데이터 관련해서 한 학기 내내 프로젝트만 하는 과목이 개설이 돼서 그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학점은 비학점으로 학점이 안 좋았는데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실제로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던 과목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교과목 커리큘럼을 추천드리고요. 대학 생활 중에서는 대외 활동 저 꼭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외 활동 중에서 뭐 칵테일 만들고, 뭐 친목하고, 스키 동아리 하고, 이런 것도 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동아리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학술 동아리나 아니면 뭐 공모전을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나 이런 거 하시면서 이력서나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나마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꿀팁은 우선 필기 준비를 어느 정도 미리 마치시고 난 뒤에는 필기가 붙기 전부터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필기가 붙는 것이 우선 첫 번째긴 하지만 면접 경쟁률도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왜냐면 1차 같은 경우에 면접 경쟁률이 높으면 2차가 낮고, 1차가 낮으면 2차가 높은 식으로 어차피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게 돼요.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5분의 4 이상의 면접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미리 추천하는 이유는, 면접은 준비를 많이 할수록 눈에 띄게 많이 느는 게 저는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떨어지는 횟수가 늘수록 합격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경험이 많이 중요하고, 그 면접의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필기 준비처럼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기와 면접 준비를 병행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꿀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학부 생활로 돌아간다면 추가로 준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격증 부분에서 뭔가 경쟁력이 조금 없다고 생각해서 면접이나 필기 전형에서 기가 죽었던 적이 많은데요. 기가 죽는 걸 떠나서 실제로 제가 실무 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그 자격증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스펙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직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취득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부 생활로 돌아간다면 자격증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원래 희망하는 시중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당 시중은행에 최종 면접까지 갔었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보다도 1.3대 1이라는 그 떨어지기 어려운 경쟁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업종하고 내가 안 맞나?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극복 방법은, 우선 한 번 더 준비하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떨어진 이후로는 다시 떨어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보고 나서 탈락 통지를 받고 면접 때의 경험을 다 되살리면서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질문 하나 다 복기를 하면서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지 좀 합격 사례나 아니면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면접 우수 사례들을 보면서 부족했던 점을 좀
확실히 캐치하고 넘어갔던 것이 첫 번째 극복 방안이고요. 두 번째 극복 방안은 그냥 시간에 맡겼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뭐 의욕도 없고 한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두 시간씩 공부하고 스터디 나가서 다른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게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는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이 촬영이 되고 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여쭤봤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후배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선배분들에게도 뭔가 자신이 힘들었을 때나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학년 때나 특히 고학년 때도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나 뭐 그런 건 다 알겠지만 실제로 그 실무 생활이 어떤지에 대한 조언을 듣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내가 가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지? 이런 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선배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마련해주신 인터뷰 질문지에 따라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많이 주셔도 후배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무나 뭐 회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 번째로 자신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준비된 자신감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자랑처럼 들리나요? 자랑은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제가 면접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면접을 가게 되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많이 노출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약점은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에서 20년, 30년 이상 업무를 보신 전문가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질문에 위축되지 않고 대답을 자신감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이 사람이 강조한 역량은 진짜일 것 같다. 이 사람이 약점은 있지만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인상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면접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 약점을 건드려도 제가 이 약점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약점을 얻게 됐고 어떻게 극복 가능한지 그리고 이 약점 말고도 이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 강점과 약점을 알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생각하고 강점은 어떻게 어필할지 그 전략을 많이 생각했던 게 면접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 있게 해줬고 그것이 제 합격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